오늘 3부, 오늘 박찬호 작가와 사무리의 사무리툰 3부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은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촛불 갤러리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신범식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찬호 작가님, 우리 신범식 선생님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신범식 그리고 우리 촛불 갤러리 총괄 기획하고 있는 단장님 네. 되시고 저하고는 이제 같이 동지, 오랜 동지로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신하님하고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실 텐데, 오늘 윤미향 의원 1심 그 재판이 있었죠. 그래서 재판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좀 앞으로 소급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2020년 총선 끝나자마자죠. 네. 총선 때 이제 더불어 그때 시민당의 윤미향 의원이 들어가고 네. 사실은 아마 윤미향 의원도 본인이 국회의원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왜냐면 위성정당 같은 게 갑자기 만들어지고 네.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 네.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아마 윤미향 의원이 진짜 국회의원 되기 한 두달 전만 하더라도 아마 본인이 국회의원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맞죠? 그렇죠. 갑자기 됐는데 갑자기. 네, 갑자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마 그때는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시민사회 몫으로 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추천이 있어가지고 네. 간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 때 압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사실은 공천을 받았으면은 힘들었을 거예요. 공천을 안 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는요. 근데 시민사회 몫이니까 아마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게 윤미향 의원. 네, 예. 맞습니다.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좀 약간 변절자처럼 된 조정훈? 조정도 있을 거고. 예. 뭐 위성정당이 아니었으면 안 될 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선례처럼 그게 지금 있는 비례대표 체제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뭐 위성정당 때문에 좀 뭐 문제들은 좀 많았지만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방식의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또 향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가 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겠지만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민주당 당권파들이 말을 못했어요. 네. 본래 같았으면은 공천을 자기들 마음대로 비례 같은 경우는 하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 같은 경우는 공천을 분위기가 우리가 내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좀 원하지 않는 사람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의원들을 시민당 만들어가고 데려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의석수 몇 개 주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말도 못하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러면서 원래 민주당 같았으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공천받게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예. 지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 대표를 갖다 왜 그렇게 누구를 찍어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권 때문에. 결국은 공천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갖다가 안 뽑으려고 했던 이유든지 배치하려는 이유들도 뭐 공천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게 이런 공천권에 대한 문제들도 좀 새롭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윤미향 의원은 진짜 적이 많구나. 아마 이게 그때 뉴스타파에서 나왔지만 국내에서도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아마 윤미향 의원을 겉으로는 욕하지 못해도 국회의원 만들면 안 돼. 아마 그런 세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게 얼마나 진짜 사실 우리 잘 몰랐어요.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 하면 된 게 대단해? 근데 아마 누군가한테는 저거는 절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의정활동 하게 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작정을 한 것 같아.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냐? 물론 이용수 할머님이 그 사람들한테 동조해갖고 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5월 달에 기자회견을 2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용수 씨도 대구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그 윤미향 사건 또는 정의연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용수 씨 논란이든지 이용수 사건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해자는 늘 선한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과거를 갖다 본다면은 그 이용수 씨 그 국회의원 이야기한다면 더 할 말이 더 많은 분이죠, 이분은. 그렇죠. 2012년이었나요? 그때도 실제 말하면 그때 새누리당이었나요? 네. 거기에 비리 공천 먼저 했다가 넣었다가 튕겨서 네. 튕겨가지고 민주당 넣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떨어졌던 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죠. 저분이. 그냥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또 할 수도 있죠 뭘 하는 거 갖고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피해자를 넘어가지고 본인이 활동가 아니면 운동가가 돼갖고 정치할 수 있죠 뭘.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상한 거는 윤미향 의원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시고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노를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 되게 황당한 게 기자회견을 문을 저는 진짜 정말 꼼꼼히 다 봤거든요. 꼼꼼히 보고 다 분석을 했는데 기자회견 한 내용 중에 한 문구도 이거는 좀 그럴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왜 불만이실까? 그냥 할머니가 넋두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언론들이 마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니까 대단한 걸 폭로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왜 맛있는 거 안 사줘?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촛불 갤러리에서 하는 이야기 중 그다음에 박철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게 그때 저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 정 대표님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하나하나 연봉 여부 따져가지고 거기서 아마 잠재울 수 있던 시기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쨌든 그 토의 세력 같은 그 언론들도 그걸 학대 생산해가지고 계속 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용수 씨 논란인 거였죠. 그때. 그래 정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피해자라든가 더군다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거 갖고 어떻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공격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그럼 피해자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스가 막 이상해지니까 꼬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저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이용수 그때 당시에 이제 할머니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 대표님 말씀을 좀 전하자면은 정말 놀라운 게 그때 정말 이게 민감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누구도 함부로 이용수 씨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때 정 대표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 대표님만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니 왜냐면 기사회견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문서로 보면 할머니가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다 했지 그걸 글로서 보면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팩트가. 근데 왜 맛있는 거 안 사줬어? 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데 결국은 할머니가 이건 폭로도 아니야 사실요. 이거 자꾸 이걸 내부 고발 폭로처럼 하는데 뭐 내용이 있어야 폭로지.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윤미향 의원이 뭐 고발당하거나 고소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이걸 기점으로 할머니와 말한 거 관계없이 그 이후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그냥 막 터뜨리는 거지. 그렇죠. 소녀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의연 관련해서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완전 이제 내부가 아작이 났죠 그냥. 그러니까 뭐 저러면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앞에 이제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 무렵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뺏겼잖아 다리를요. 네. 그렇죠. 뺏겨버리고. 그래서 이때 그 윤미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하나 찾아보기도 너무 많아 의혹이 너무너무 어이없는 의혹들이.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의혹들은 아예 무혐의 불기소로 끝나버렸다고요. 그 중에 뭐 아주 악랄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건 진짜 사건 자체보다도 굉장히 이제 악마화하는 저렇게 파렴치해 저렇게 치사해 구차해 그런 것들. 그런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윤미향 의원이
딸 유학과 아파트 구입을 이 정의연 지원받은 거 후원받은 돈으로 딸 유학 보냈다. 또 이 아파트 구입하려 했었다. 이거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그쵸. 조국 장관도 공급받는 게 이 자녀 입시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맞는 거야 이렇게. 딸 유학, 아파트 구입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건 다 무혐의예요. 무혐의. 아예 혐의가 없어. 네. 실제로 윤미향 위원 따님은 실제 유학을 갖다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찾아와 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미국까지. 그렇죠. 찾아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다른 교우들한테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버티지 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유학을 갔다가 그만두고 돌아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에 비해서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다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 맞아요. 이게 그건 정 대표님이 처음에 정 대표님 같은 그런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오늘도 2월 10일 그 여러 개의 이제 오늘 재판이 있었죠.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안 나타나다시피 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판결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단락을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지금 뭐 언론이 보도되는 양이 적어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언론에 나오더라도 지금 벌금을 얘기하면서 1,500. 1,500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유죄다. 거기에 초점이 강점이 그러니까 찍혀 있죠.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윤미향 의원은 완전히 무죄를 받은 거예요. 네. 완전히 무죄를. 네. 그런데 언론들 제목을 보면은 마치 1,500만 원 대단한 거 받은 것처럼 그러고 있고 오늘 경향신문 사설 나왔는데 시민단체는 이걸 계기로 앞으로 뭐 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사설이 나왔어. 아 정말 양아치 새끼들이니까요. 이건 언론들이 특히 한겨레 경향 같은 경우는요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정치자금법이면 100만 원 넣으면 지금 네. 의원직 무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이거는 1,500만이라도 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네. 사람들 머리에 생겨지는 그 심리는 1,500만 원이면 당연히 의원직 면직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뽑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뽑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1,500인데 이것도 판사가 쓴 나중에 판결 이거 보죠? 네.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네. 기부한 게 더 많아. 그러니까 훨씬 많고 네. 이 1,500도 뭐냐면은 영수증 같은 거 1억 받아가지고 개인 통장 받아가지고 영수증도 사실 정리를 너무 잘하셨어. 다 증명이 됐는데 영수증 미비 같은 걸로 1,600만 원 정도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횡령이 돼버린 건데 판사가 쓴 거 보면은 이 횡령도 큰 중범죄를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돈 증명은 안 되지만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600 준 거는요 정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게 한 거라고요. 중범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몇 년 때렸죠? 5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온 거면 지금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무죄에 가까워. 완전 무죄예요. 완전 무죄. 그러니까 검찰은 개발했죠. 보통은 한 5년 때리면 보통 판사는 한 2년, 2년. 정도 이렇게 때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립적으로 정확히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그리고 지금 1,500만 원이라는 것도 1,60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뭐 1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십 년의 맞아요. 내용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다음에 톨비 영수증 있냐 없냐. 여러분 톨비 갔다 왔는데 영수증 갖고 있어요 지금 신혼여 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그런 영수증도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 한 달 두 달 지나면 싹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있어도 영수증 있어도 없어져. 없어지는 지워지잖아 거죠.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게 좀 이따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건 아예 기소도 안 된 거예요. 다 그냥 무혐의 된 것들.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아버지가 쉼터 관리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월급 줬잖아요. 네. 이게 무슨 배임이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이거 구차하다. 결국 자기 아버지 취업시키려고 한 거였어? 이런 식의 공개 많았거든요. 이거 다 뭐냐? 이거 무혐의. 여러분 무혐의예요, 무혐의. 아예 경찰, 검찰에서도 이거는 그냥 불기소 무혐의. 아예 안 돼. 넘겨버리는 거라고요. 월급 50만 원, 80만 원. 또 이런 것들. 윤미향 개인 계좌로 조의금 받은 거. 이것도 마치 횡령인 것처럼 문제 있는 것처럼 또 할머님들한테 일본이 주는 지원금 1억짜리 받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사기죄. 이거 또 부동산 그 시어머니 이름으로 명시했다는 거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이거 다 되게 자극적인 건데 이거는 아예 재판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네. 무혐의. 불기소로 다 끝나버리고. 불기소로. 아버님 관련해서는 아버님이 꼼꼼하게 일기를 다 쓰신 거예요. 음. 그게 없었으면은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아, 경찰이. 정말 예. 이런 걸 문세훈 누가 알았어? 미세먼지까지 털어버리잖아. 정말 어이없어. 근데 이거는 이미 다 2020년 9월 달인가에 다 2020년 5월 달에 다 무혐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5월 달에 문제가 나왔고 9월 달, 10월 달 가면 다 무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혐의 됐다고 해서 기사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용수 씨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냥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고 그렇죠. 최소한 언론이라 하면 기본적인 탐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다 날린 거잖아요.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뭐 청담동에서 술 먹었다. 이거 지금 제보가 있었어. 보도했거든요. 지금 이거 갖고 뭐라고 하냐면 왜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했냐 난리치잖아요 지금. 난리친다고요. 왜 한동훈이가 덧탐사가 한동훈 집 가서 초인종 왜 눌렀어? 그건 난리치잖아요. 언론이 그러면 돼? 이런 거 비교해 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뭐 기자가 가지고 취재로 갖는 건데 네. 이걸 갖다가 스토킹했다. 스토킹하고 하질 않나. 이게 정말 예전에 윤중천 별장 뭐 윤석열이가 갔다. 바로 그냥 고발했죠 그때. 네. 하어영 기자. 네. 황당한 거예요. 이런 식의 논란을 따지면은 정말 윤미향 의원은 다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야 지금. 사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지요 기자들. 네. 이제 해야 안 되겠나? 해야죠. 그 얼마 전에 조민 그러니까. 씨 나가 했는 것처럼 네. 그 솔찬케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생활비로 의사 그만두고 계시는데 예전에 고발했던 그 돈들이 좀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 윤미향 의원도 해야죠 당연히 이거.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도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변호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예. 이런 비용들은 이 전부 다 캡처되어 있는 이런 내용 가지고 꼭 하셔가지고 배상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고 제 생각에는 댓글로 말도 안 되게 쓴 댓글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잡아갖고 하면요. 네. 아마 이거 괜찮을 겁니다. 아마 걔네들 뭐 제 뇌피셜인데 네. 댓글 부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요. 다 잡아넣어요. 혹시 그 이용수 씨 그 김복동 할머님 그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갖다 준비하신 게 혹시 있으시나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 저기 아까 이용수 씨 논란은 2020년 5월달 이야기잖아요. 네. 지금 내년이 김복동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5주기 되는 해거든요. 네. 2019년 1월 28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장례식 때 이용수 씨가 좋은 옷 차려입고 그다음에 장례식에 오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기사에도 나오거든요. 뭐랬냐면 그때 통장을 들고 내가 언니 가는 날 500만 원을 갖다 통장에 넣어서 넣었는 것 같아. 이거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갖다가 주려고 해. 이야기를 갖다가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사진 자료도 있고 그대로 그 멘트도 다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취재해 본 결과 2019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용수 씨의 장학금으로 나간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장례식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네. 이용수 씨가 뭘 했냐면은 명함을 돌렸거든요. 아, 사람들한테요? 네. 네. 그 이용수 인권운동가 명함이고 그 뒤에는 계좌번호? 후원 계좌가 있는 걸 갖다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욕망이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2019년도에. 계좌는 개인 계좌? 개인 계좌.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는 아마 이제 컨트롤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튀어나오는 분들을 다 막았을 건데,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멘트도 보면 참 아까 전에 그 기자회견하고 똑같은 거야. 뭐, 어이없는 거죠. 언니가 돌아가신 그날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야. 장학금 통장을. 장학금 통장 500만 원 넣는 통장을. 그것부터 일단은 문제인 거잖아.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 장학금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 전에 만들었다든지, 그럼 지금 만들고 나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장례식 하는 날 무수히 많은 언론이 앞에서 영정 앞에 가지고 통장을 들었다는 거,
그때 저는 욕망을 정확히 봤거든요. 그 뒤로 이용수 씨를 갖다 계속 체크해 본 결과 통장에 500만 원 넣어놓고 내가 이거 잠깐 주거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수 씨의 성격상 뭐 장학금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은 벌써? 언론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언론 보도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 게 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도 잘하면 정확하게 말해야 되네. 추정됩니다. 추정. 아니 근데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 때 비판하는 내용 중에 윤미향은 비판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또 그게 있어요.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자꾸 김복동 할머니만 되게 대우를 한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저도 보고 이거는 이용수 할머니가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라이벌 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다고 그러는데 난 1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천수를 누린다 이거보다 좀 본인의 뭐 좋게 얘기하면 열정, 조금 나쁘게 보다면 이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가득하신 분이죠. 아까 이제 국회의원 그 공천 비례 받고 싶어서 이제 했던 그런 사례들처럼 그런 김복동 할머니 계실 때는 이제 호랑이가 없는 굴에 뭐 누가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복장만 봐도 좀 차이가 나요. 그 김복동 할머님은 복장이 되게 수수했거든요. 그다음에 한복을 입더라도 하얗고 그다음에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정도로 갖다가 잘 입으셨거든요. 근데 이용수 씨 같은 경우는 한복이 되게 화려해요. 뭐 중전이 입는 옷 같은 그런 한복들을 입고 계시는데 예전에 대구에서 그 2019년 훨씬 전입니다. 전에 이제 그 생신잔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격하면 안 되겠고 생신잔치를 갖다가 호텔에서 할 때 이제 대구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이 행사를 갖다가 주도해 줬어요. 뭐 해주고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도 참가했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씨앗 자금을 갖다가 정 의원에서 만들어줬거든요. 자학하게 김복동 할머님 같은 경우는 자학 사업을 하는 그게 있는데 김복동 희망이라는 그건 뒤에 만들어졌지만 그 어떤 자금을 갖다 주는 행사를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이용수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씨앗 자금을 몇백만 원 그때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 자금도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뭐 뒤에 사라지고. 그러면 그 씨앗 자금이 있다면은 김복동 할머님 돌아가셨던 2019년도에는 그 김복동 할머님 돌아가신 그날 500만 원이 든 통장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통장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넘어갈 거 문제는 아닌데 이거 다 따져보고 후 개인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돈 같은 문제 깔끔해야 되는데 사실은 할머님이 피해자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아무도 이걸 언급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정 의원만 피해를 본 것 같지만 이용선 때문에 그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단체들도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쵸. 제가 부산 단체 연락해봤어요 한번.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취재 내용 때문에 단체 전화 걸어갖고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용선을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힘든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사람들이 물론 조심하는 거겠지만 되게 선하다 진짜. 그게 우리가 볼 때 보면은 피해자 중심, 피해자만 선한 게 아니라 피해자만 그 활동을 계속한 게 아니라 활동가도 동반자 입장에서 그 일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동반자는 이제 활동가는 부수적으로 이제 그걸 봐왔던 거야. 실제로는 그 피해자만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 활동가들이 옆에서 자기 삶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고 그 피해자가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는 것 갖다가 만들어줬는 거지. 이 활동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피해자만 보는 거, 피해자 말만 맞다고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활동가와 피해자 관계 같은 것도 그렇죠. 진짜
많이.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심신이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활동가들에게. 네. 그리고 거의 그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배려가 과해지면 이제 또 권리가 되고 권리된다고. 예. 그런 사례들도 많고 이 드라마가 딱 끝나듯이 사건 하나 딱 종료되면은 다음 사건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 한 분 나오고 또 다음 피해자 나오고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그걸 수십 년간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명예라든지 그리고 숨어있던 할머니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었던 그 여건을 마련해 준 건 다 활동가들의 역할이 그렇게 참 아까 갈아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삶을 갈아 넣은 그런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할머님 옆에 또 보면 양딸, 양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양아들, 좀 욕망 덩어리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봉침 이건 또 나중에 또 문제 될라. 그 기론욱 할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아들이 매달 찾아오면서 50만 원 용돈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봉침 봉침 뭐죠? 목사라고 하는 목사, 봉침 여자 목사도 그렇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정의연하고도 싸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윤명 의원님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론욱 할머니 양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예전에 그 뭐죠 이게 그 걸음걸이 또 쫄룩쫄룩 가다가 영화인데 나중에 똑바로 갔던 그 제목이 뭐였죠? 유주얼 스페트. 맞아요. 네. 그것처럼 바깥에 있을 때는 말 잘해요. 네. 부인하고 말 잘하다가 그 법정 들어갈게 저는 잘 모릅니다. 부인이 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눌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걸어 나올 때도 쫄룩쫄룩거리면서 걸어 나오기도 하고. 그럼 나가서 멀쩡하고. 그렇죠. 이게 조금 그 불편하신 게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배우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앉아서 뒷모습을 보는데 그 또아리를 튼 뱀 같은 영상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 말하는 게 그냥 뱀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양딸이나 양아들 같은 경우에 그 할머니네 그 힘들었던 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 차곡차곡 모였던 돈들도 다 가져가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기론욱 할머님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이 이제 손영미 그 소장님, 손영미 소장님 계실 때는 그 약간의 치매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아주 그 노래도 부르시고 되게 행복한 생활 하셨잖아요. 음반도 내시고 뭐. 그리고 실제로도 뭐요 그때 그 명절 때도 그 양아들 집에는 한 번 가고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그 명절 때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집이 편했다면은 최소한 명절 때도 가셨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지금은 치매 이전에도. 그렇죠. 치매 이전에도. 근데 지금 기론욱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계신지를 갖다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며느리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그 기론욱 할머니가 받는 돈 가지고 그 며느리가 뭘 하냐면은 요양업체를 해요. 요양 그 병원인가 뭐 그런 걸 해서 그런 단체를 해요. 그러니까 기론욱 할머님은 그냥 그대로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는 거예요. 돈이 한 500만 들어오면 간병비나 다른 걸로 그 며느리한테 돈을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니까 이 양아들이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기론욱 할머니를 보는 관점이 살아 계셔야 되는 거야. 근데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그런 요양 그 관리를 안 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근데 이제 확인됐어요? 정의연의 그 활동가 중에 한 분이 이제 몰래 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셨대요. 가봤는데
그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커튼이 다 쳐져 있고 아, 그래요? 깜깜한데 그리고 그 손흥미 그 소장님 계실 때는 욕창이라는 게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욕창도 꽤 많이 있고 하게 그 욕창이라는 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 그런 상황에서 계셨으니까 치매도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졌겠죠. 뭐. 손흥민 소장님 살아 계실 때는 할머니 한 분 한 분마다 그 밥솥을 어떤 할머니는 진밥, 된밥, 어떤 할머니 현미밥, 당뇨가 있는 분 이런 밥, 음식도 막 할머니들 막 나 고기 먹고 싶어 해도 고기 드시지 않고 뭐 다른 단백질로 또 그러니까 종교마저도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종교 시설 가면 왔다 갔다 뭐 그 시간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그 시간마저도 포기하고 정말 인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맞아요. 예. 검찰 언론 그 물꼬를 터준 또 이용수 할머니 참 그냥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용수 할머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왜 할머니를 이렇게 비판하냐 그러는데 할머니는 비판을 엄청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그 할머님의 저 기자회견 때문에 그냥 정의원 공격받은 정도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 정의원 운동 같은 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그 일제의 그런 이 전시 성범죄 네. 그걸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실은 그렇죠. 운동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지금 초토화된 거죠.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됐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와 이런 이 피해자 관계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지금 많은 활동가들이 사실 정의용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네. 회의를 느낀 죠. 그럼요. 평생을 피해자분들과 함께 네.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자분들의 나와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인생을 부정당하고 네.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용수 할머님은 뭐 일제한테 피해자겠지만 동시에 가해자예요 지금은. 맞습니다. 이 정서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정서성이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가해자로서의 이용수 할머니는 비판을 받아야죠. 그게 과거의 피해자였다고 네. 나이가 많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대를 갖다가 전부 다 산산이 다 무너뜨렸죠. 지금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 안에 있는 연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베이스는 독립운동가 서장사업인데 이쪽에도 그렇고 전부 다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쪽에 뭐 신물,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이제까지 내 삶을 갖다가 넣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 더 안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고 사라진 분들 되게 많거든요. 큰 일을 하신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바로 하는 작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모든 혐의 정말 언론에서 파렴치 했던 것들은 아예 그냥 무혐의, 불기소이고 재판에 넘어간 게 8개 혐의예요. 근데 어딘 8개, 7개 그러는데 8개, 7개 정도가 기소가 됐고 그 중에 다 무죄가 나오고 하나 유죄가 나온 거예요. 하나 유죄. 네. 근데 그 내용들 보면요. 무죄 나온 것들, 뭐 사기 보조금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죄 나왔고 이거 뭐냐면 정의용 산하의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이거 설립한 거 뭐 제대로 안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 상관없다 다 넘어갔어요. 무죄. 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 1,000만 원 이상 모을 때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모았다. 또 조의금 받는 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조의금 모을 때 조의금을 누가 기부금으로 신청하고 조의금을 받아요. 모였는데 돈이 많은 거 어쩌라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부금 그 차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나왔고. 진짜 어이없는 것들이니까요. 그게 저 같은 경우도 그 누굽니까? 그 조민양 600만 원은 유죄고. 그다음에 곽상도 아들 경찰 50억은 무죄인 것이고. 네. 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어이가 없어요. 네. 조의금 갖고 시비 걸려면요. 이거 다 잡아내야죠. 1,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 특히 뭐 유명한 사람들 집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기부금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합니까? 기부금법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결혼했을 때
저기 축의금 얼마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김건희하고 이거 황당한 이거 황당한 이 거라니까요. 검사들 한번 전수조사해 보면은 어. 다 자기가 다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또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한번 다 뒤져봐야 돼. 얼마 들어왔는지. 그래서 1,000만 원 넘어갔으면 너 왜 이거 기부금 행사 이거 왜 신고 안 했어? 따져야 된다는 거니까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진지하게 걸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언론에서 이걸 팩트 체크하고 그다음에 컬럼도 이런 내용 갖고 이제 비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싹 다 없어지고 그냥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검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 대중은 아 그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도 물론 언론이 썼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도 책임이 있어.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들려주면 들려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준 사기. 이거 기론 할머님 이용해갖고 기부하게 했다. 법원에서 이거 뭐라고 했냐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기론 할머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론 할머니는 자기 의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기부 활동을 해왔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거를. 그런 영상들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저 돈을 주는 저 당시에는 기론 할머니가 치매인 것이고 양아들한테 가서 양아들이 어머니한테 준 거는 치매가 아닌 거예요. 그게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아들할 때 줄 때는 정신 돌아오고 이런 거 기부할 때는 어. 치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정말. 악의적인 거죠. 그리고 업무상 배임 이거 안성수도 싸게 팔았다는 거 이것도 어이가 없죠.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 이거 다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거 다 법원에서 무죄 나왔죠. 아니 시세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는 내가 샀던 값보다 싸게 팔면은 이건 다 배임 횡령이 되는 거야. 윤석열이 아버지 집을 팔 거는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어이가 없는 거죠. 김만배 누나한테 팔았잖아. 그러니까 비싸게 팔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 싸게 팔면은 배임이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법원이 이거 무죄, 이거 혐의 없다, 말이 안 된다 얘기했고 하나 유죄 나온 거가 뭐냐면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윤미향 의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한 1억이 돼. 그런데 그 1억 중에 돈 받은 거 다 영수증으로 증명이 됐어. 다 하나하나. 근데 이게 여러분 1억도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9년간 여기 나와. 여기 나와. 9년간. 근데 보세요. 후원을 누가 뭐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에요. 10,000원, 20,000원, 뭐 몇천 원, 몇만 원씩 주는 거야. 그거 영수증 정리를 10억을, 1억을 해봐요. 근데 난 놀라운 거는 영수증을 다 했어. 했어요. 그 증명이 됐어. 근데 영수증 미비로 증명되지 않는 게 1,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죄로 한 거예요. 그걸 유죄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기부한 게 또 더 많아. 그런데 말이지. 근데 1,600만 보다 기부한 게 많고 받은 게 많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출판 내서 그 인쇄 다 기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을 통해서 법을 재판하면서 선행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선행이. 1,700보다 본인이 벌어온 돈으로 기부한 게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이거 판사가 얘기해, 판사가. 근데 기부한 게 더 많은데요? 판사가. 이거 황당한 거야. 그래, 판사가 그래서 1,600만 원도 대단한 것처럼 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선거법 국회의원 100만 원 한번 날아가는데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1,600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거 윤미향 1,600 나온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판사도 판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예 판결을 했어. 근데 오늘은 윤미향 의원이 100% 그냥 무죄가 나온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의 기사는? 타이틀에는 1,500만 원 벌금. 뭐가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말 너무 심했어. 언론 새끼들 사과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히려 아까 말했잖아. 경향신문이요. 시민단체들 앞으로 돈 관리 제대로 하는 계기로 삼아라. 그런 식으로. 그놈들 광고 받았던 거 그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해야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사실은 손혜원 의원
재판하고도 연결이 네. 됐어요. 손혜원 의원도 완전 무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벌금 1,000만 원 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 유죄한 거예요. 근데 법원과 검찰이 굉장히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부터 느낀 건데 법원이 완전한 무죄를 안 줘요. 네. 완전한 문제를 안 주고 꼭 여기서 빌미를 좀 남겨. 네. 조금이라도. 난 요번에 윤명호한테 굳이 이거 음. 횡령 이걸로 무죄 줄 1,500 준 거는 완전 무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나마 좀 이거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꼬리표 하나 남겨놓은 형식적으로라도. 거지. 예. 그렇게 검찰이 이거 봐라 그래도 이거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정말 사악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도 아마 되게 윤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된다든지 뭐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조국 뭐 이런 장관님 것들. 바로 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어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민 그 나가기 전에 현관에다가 붙였다지 않습니까? 예, 포스트잇에다가 뭐 해라 뭐 해라 뭐 본인이 해라. 당일 구속될 걸 예상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판사님이라 해야 되나?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정의로운 판사가 맞나요? 그걸 한번 그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지만 어쨌든 간에 아니 정의고 남정을 떠나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죠 뭘 상식적으로 법이라는 게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어긋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뭐 어떻게 문제가 돼? 약간 제가 여기서 광고를 하면은 네. 저희들 촛불 갤러리는 이 방송에도 박 작가가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저희들 매월 집중 집회할 때 하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이게? 네. 이번에 2월 18일 하는 저희들 주지전이 검판 개판전이거든요. 예. 2월에 집중되는 오늘 윤미향 의원 재판까지 예전엔 검사 동일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라지고 없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검사뿐만 아니고 판사도 심지어 언론까지. 뭐 캐비넷을 열어서 가는지 모르지만 검판 동일체 원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일들이 검사가 짜준 판대로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검사가 내는 대로 뭐 영장도 청구하면 바로바로 돼버리는 상태. 뭐 민들레라든지 뭐 더탐사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어딥니까 저게 경남 지역에 뭐 그거는 뭐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뭐 그런 것들인지 예. 영장을 마음대로 그냥 검사가 원하는 대로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이 그런 거 갖다 비판하는 전시회를 갖다가 저희가 2월 18일 날 이제 촛불 행동과 함께하는 집중 집회에서 저 천막 전시회에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많이 찾아와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시청역하고 숭례문 사이에 네. 삼성 본관이 있어요. 네. 삼성 본관 바로 옆에서 하거든요. 공중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 그 바로 맞은편에서 하니까 뭐 촛불 갤러리 찾으셔도 되고 촛불 갤러리 잘 못 찾으시겠으면 화장실 어디냐고 혹은 삼성 본관이 어디냐고 삼성 본관 이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지도에. 그 앞에 오시면은 지난번에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캐리커처도 작가들이 무료로 그려드리고 작품도 좀 감상하시고 응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윤명원 오늘 재판 나갔을 때 그러면 혹시 두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나갔을 때 본인이 구속될 거를 좀 예상하고 나가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 음. 그냥 담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재판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죠.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정은식 교수 4년이라든가 조국 장관 2년 나온 것들 이런 거 해서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검찰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충분히 뭐 한동훈이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판사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까 뭐 이 고민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5년을 구형을 하게 되면은 이럴 때 아까처럼 무효 만드는 경우가 없죠. 이거 거의 그쵸. 무죄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만든 경우 없어서 내심 뭐 2년 정도라든지 뭐 그런 걸 예상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의 이제 무죄인 거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또 항소를 갖다 또 하실 거고. 이렇게 다 무섭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무죄인 거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판결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지금 검사, 판사가 이제 동일체처럼 가버리니까 위험하죠. 지금 뭐든지. 그래서 외국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아니, 진짜 이렇게 만약에 검사가 형을 선고한 거하고 판사가 판결한 거하고 갭이 크잖아요, 굉장히. 그럼 누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구형한 게 정말 너무 과하던가 아니면 판사가 대놓고 봤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놈의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책임을 안 져요. 심지어 조작을 해도 간첩 조작, 한명숙 총리 조작 사건 그런 것들도 여성 그러니까 간첩 사건 같은 경우 간첩 사건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네. 있으니까 이 단어도 좀 달리해야 간첩 되고. 조작 사건. 간첩 그렇죠. 조작.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 그다음에 뭐 조국 사건이 아니고 그 검찰의 쿠데타 뭐 이런 형태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쓰는 말에 그러니까 언론이 쓰는 말로 프레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프레임에 가져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예상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좀 바꾸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그게 언론의 역할이에요. 그게 언론의 역할. 근데 그걸 그렇게 역으로 써먹으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미향 의원이 사실은 오늘 완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민주당 입장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사실은 윤미향 의원은 아니 참 어이가 없는데 거의 뭐 죄인처럼 2년 이상을 지낸 거야. 할 일도 많은데 사실은 민주당한테 윤미향 언급도 안 해. 언급도 안 하고 거의 죄인처럼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고 마치 무슨 주홍글 씨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제가 터널병 다닌 것처럼. 제가 아름아름 이렇게 들은 소식이 있는데 네. 윤미향 의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쓱쓱 빠진대요. 일정 핑계로. 참 어이가 없죠. 정의연 얘기도 할까? 정의원은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약간 너무 이거는 아니, 정의연이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세요? 윤미향 의원이 빠지는 거예요. 아 오지 말라고? 네. 연락을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름을 빼달라고 그랬죠. 이름도 빼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예 그러니까 실무적인 실수로 빤 게 아니고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 혹시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오지 마시라 아니, 배려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뭐야 타조나 그 칠면조 같은 경우는 숨을 때 어떻게 숨습니까? 머리를 갖다 그냥 박아놓고 내 몸은 드러나지만 그게 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누가 공격을 당하면은 같이 나서서 싸우고 같은 편이 돼야지 내가 다른 걸 막을 수 있는데 일단 면피하기 바쁘거든요 이게. 나는 이게 더 벗어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공격은 누굽니까? 앞에서 맞고 쓰러지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행위들은 없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소위 말하면 그 오랜 시간 같이 해왔으면 동반자로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같이 본인이 수십 년 활동해봤잖아. 근데 그러면서 윤미향 사실 알고 보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거리두기 할 수도 있지. 왜냐면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부정이 있는 사람 편을 무조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만약에. 지들이 같이 지내면서도 윤미향 의원이 그런 사람이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외적인 것 때문에 막 괜히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활동가 중에서는 정말 뜻있는 분들 오늘도 이렇게 오셨던 분들 많은데 네. 그런 분들 다 떠난 거예요. 그런 분들 정의연에서 다 빠져. 아예. 네. 지금은 새로운 정의원인 거예요? 네. 예전 동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정의연이 아니라 지금 학자 출신의 정의연으로 바뀌었어요. 이나영 씨 들어오면서 바꿨구나.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관련된 사람은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나영 씨도 윤미향 의원하고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이나영 씨 되게 좋아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정독하시죠. 이건 너무하네 진짜. 정말 너무하네요 이건. 그 신년 인사로 가서 세배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다음 메인에도 사진 계속 잘 올리고 있고. 이렇게 뭔가가 있고 나면 그게 제대로 평가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다음에 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제 해지의 자세로
어쨌든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거 갖다가 평가하는 자리는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 없이 그냥 뭐 돈독하게 지내는 걸 보면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 대표님이 부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대구에도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조직이 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거기도 보면 오랫동안 활동가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지금 내부의 조작으로 인해서 뭐 다 떠나버리고 지금은 이제 이쪽은 안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정이 떨어지죠. 보고 싶겠습니까, 진짜? 저 같아도 그냥 정이 떨어지죠. 뭐 임신해가지고도 나와서 그렇게 그 헌신하고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다음에 본인의 육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부모님도 제대로 이 일 때문에 신념 때문에 못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뒤에 오는 그 데미지는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이나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왔던 그 심적인 그 고충을 갖다가 다 100%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유추해 보면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죠. 아, 그러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걸 또 이제 정의연과 그 윤미향 의원 그리고 뭐 이용수 할머니 그걸 넘어서 문재인 정부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뭐 일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징용공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무역전쟁 하면서까지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존중하고 좋은 거지. 그런데 반면에 국내로 들어오면 사실은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개인을 검찰은 행정부 아니에요. 행정부에 있는 검찰이 근거도 빈약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다 무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이렇게 싸우는 척하고 아니, 싸우는 척이 아니지 싸웠지. 싸우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노력을 했는데 안으로는 활동가들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정부가 정체가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나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 또라이 같은 이 마인드로 검찰이 또라이 같이 그냥 하니까 저 나쁜 놈이야. 그걸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게. 그럼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거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지. 이번 정부 5년이 지금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이제 기록으로 이제 남겨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도 지금 몇 분 안 계신 분도 외람된 얘기지만 외람된 단어가 아주 나빠져 버려가지고 외람된 말을 쓰기 좀 하지만 돌아가실 확률이 높고 기록으로 남을 거고 그 애국지사분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시기라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올해가 100년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거. 그 의열단의 2년간 방략으로 쓰여진 조선혁명 선언이 100년 되는 날이거든요. 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행사 없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일 날이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있었던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럼에도 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국가가 없는 그 시기에 일본에 대한 어떤 사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어떤 강한 드라이브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대한 사과나 다른 것도 없는 형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뭐 과거 정부는 뭐 넘어버리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어요. 아니 그게 당연히 없죠. 아니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하라고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할게. 일본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일본 극우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를 안 하지? 일본 극우들의 논리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 일본 그들도
거기까지 욕을 안 했을걸요? 설마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도 돈 받아갖고 대신 줘. 거기까지 설마 이걸 욕했겠어? 설마? 아니 그것도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이게 대박이죠, 가능한, 이거. 가능한 아이디어가 이게. 아니 문희상이 낸 아이디어는 그래도 일본 범죄 기업 같이 해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주사는 거. 이것도 어이가 없었어. 어이없어. 근데 이 정부는 일본 기업도 빠져라 이거야. 우리 따라서 기업이 할게. 이 돈 우리가 줄게. 셀프.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도대체. 그리고 또 일본 지금 뭐 자위대 지금 국방력하고 이거 군대화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일본도 나름대로 고뇌가 있을 거다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하는 거 이거 넘어가는 거 좀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이잖아 지금요. 그때 그 일본 자위대가 이끈 배에 있던 그 우길기 네. 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었나요? 누구였나요? 이게 국방부 다르다 장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각도가 살짝. 약간 그치. 떨어져 있다. 자위대기와 이거 우길기는 다르다.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누구예요? 국기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디테일. 참나. 대단. 난 정말 놀라워요 이 정부 보면은 진짜로 놀라워. 그러니까 참 창의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정부에 있는 창이라고 그 하면 윤주경 안 같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윤주경 같은 사람들. 윤봉길 예, 손녀. 그거. 의미가 없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이럴 때 어.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할아버님의 그걸 갖다가 해서 비례 일본어 준 이유가 그런 목이라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기사나 어떤 내용에 뭐 이럴 때 이제 강하게 할아버지의 그 인품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일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은 반대한다든지 근데 흔적조차 없이 그냥 비례대표 비례위원으로 그 이따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두서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윤미향 의원 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은요. 윤미향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를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같이 윤석열이 이렇게 친일, 네. 너무 노골적인 그런 친일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피고 있고 우리의 과거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에서 윤미향 의원 재판 이번 문제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윤미향 의원도 당당하게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빨리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복당시키고 아예 정식적으로 활동을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거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분위기 보면은 이거는 정말 친일도 이런 친일 정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도 네. 널뛰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음. 노동으로 했다가 지금은 농업 그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야지 그 일을 100%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 일을 하면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나온다면 아까 전에 박찬호 작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을 빼라든지 또 본인이 그 일을 갖다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평화인권 관련한 그렇죠. 전쟁이나 인권, 뭐 평화, 뭐 이런 관련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단이 들어가면은 누가 될까봐 발목 잡혀서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게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그 국회 윤리인권 뭐 특별위원회라든 이런 게 이 1,500만 원 이거 가지고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이가 내가 없어요.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그냥 이거를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따지고 말도 안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미향 의원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국정원 뒤에는 일본과 미국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왕따 옆에 있으면 같이 왕따 되잖아요. 그 논리와 같은 거죠. 그냥 뉴스타파 보면은 국정원과 그건 피디수첩. 피디수첩인가? 네. 보면 국정원과 예전 국정원과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구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 보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죠.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국가보안법 요즘 발동 많이 해. 그냥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민활동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윤미향 의원하고 이제 조국 장관님을 비유하시면서 조국 장관님이 K리그라면은 K리그 우리 축구 K리그라면 윤미향 의원은 월드컵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윤미향 의원님이 전 세계의 그 여성 인권 평화에 관련된 일을 하신 업적이라든지 말자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 그건 맞아요. 예. 100% 맞아요. 예, 예. 왜냐면은 지금 위안부 정의원의 활동이 국내 활동이 아니야, 이제는. 맞습니다. 이제는 이게 진짜로. 예. 이게 전 세계적인 여성 그런 예. 인권 운동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있고 지금. 네. 대단한 운동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심지어 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 그 전범 국가잖아요. 네. 근데 그 패망하고 나서 독일 여성들이 또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의 나라에서 그렇죠. 피해자가 나왔던 사례가 그 나라에서도 몇십 년을 얘기 못하던 것들을 윤미향 의원과 또 손여상 작가님들 전시를 통해서 그런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야, 이 동양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들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피해자의 국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베트남을 이야기하면은 가해자죠. 우리가 가해자의 국가인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해자인 국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죄하고 배상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박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전쟁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독일도 동일하게 그때는 이제 가해자 국가였지만 전쟁이 끝나고 패망한 이후에는 또 그 다른 나라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지역의 점령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약한 고리인 여성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바로잡는 역할들을 이 윤미향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 정의원이 어떻게 말하면은 지역에 그게 어느 작은 뭐 이런 말을 좀 하면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전쟁과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15 한일 합의 때도 그 뒤에 한일 합의할 때 미국이 큰 이제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윤미향 의원이 강하게 미국을 비판했거든요. 미국 사과해라,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완전 찍힌 거예요, 미국에 윤미향 의원님이. 한일이 사이가 좋아야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가 좋아야지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좋잖아요. 이게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자꾸 위안부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는 게 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그렇죠. 사실은. 근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누구냐면 윤미향 의원인 거예요. 윤미향 의원만 딱 끄집어내면은 이게 매끄러워지거든. 누구도 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그냥 달려드는 사람이 윤미향 의원이니까. 그런데 미국이 네. 한미일 관계가 자꾸 일본과 한국 관계가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니까 이거 빨리 좀 정상화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미향 의원 문제가 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본이 저렇게 뻔뻔하게 우리 잘못한 거 없어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찾는 나라예요. 이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마다 미국 쪽에서도 일본한테는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 우리나라가 먼저 팍 기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반발을 하면은 미국이 이게 싸우면 안 돼 하면서 일본 너무 심해. 그건 아니지. 아베 그거 아니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쓰면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바람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 모습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윤미향 의원 오늘 완전히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 물론 얘네들은 계속 이제 뭐 1심이라든가 대법원까지 가다 말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니지. 이거는 국가폭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가폭력이라고요. 네. 그러면 윤미향 의원은 완벽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네. 국가폭력이란 피해자. 우리가 지금
과거사 문제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윤미향 의원이.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아니 왜냐면 검찰이 행정부 아닙니까? 국가 아니에요.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원이 무죄 나왔는데 검찰이 5년을 줬어. 법원이 맞다면 국가가 윤미향을 죽이려고 이렇게 엄청나게 사실은 공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인한 완벽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요번에 무죄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정의원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가만히 있냐고요. 이게 2차 가야지 사실.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서부지방법원 앞에 그 소위 극우 애들 있잖아요. 네. 태극기 진짜 확성기 들고 윤명 죽어라 판사 욕하고 계속해서 그 법원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그 자금들이 어디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수사해야 돼요. 네. 다음 정부 들어오면은 이런 거 철저하게 다 수사를 해야 돼요 진짜로. 청산을 하지 못한 그 죄죠.